주와 에이미, 맞아요. 집에 잠시 다녀오면서 붕대를 가져오려던 참이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석훈이를 봤어요. 환각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정신이 흐려져도 그 얼굴만은 기억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서 그 다급한 톤이 제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따져봐도 분명히 석훈이었어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심장이 마구 뛰고 다리가 풀려버려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주, 너에게 전화를 걸었죠. 주, 에이미, 우리 석훈이 돌아왔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달아 이어지며 숨가쁘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저 역시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정신을 차려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준우 아빠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던 듯 했지만 진정하고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뵈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사람을 착각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위로하려 했죠. 어머니,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저녁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던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듯 말씀하셨습니다. 주, 에이미,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아마 석훈이가 날 데리러 온 거겠지. 나도 이제 그만 갈 때가 됐어. 이 말이 제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준우와 준호를 돌보며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였죠.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견디며 힘내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외로움이 절박하게 드러나셨고 저도 모르게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고 집에 돌아가시길 권했지만 이후로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정신이 나가신 걸까요? 혹시 치매가 온 것은 아닐까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더 잘 돌봐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평소에는 그렇게 솔직하고 현실적인 분이셨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사고로 우리를 버리고 떠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상한 꿈처럼 머릿속에 맴돌았다. 석훈이가 집 앞에 있다는 말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는 도대체 뭘 보신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진정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아프다고 말하고 일찍 퇴근하기로 했다. 그럴 리가 없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이상한 기대감이 솟구쳤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무지 할 수 없었지만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보았다. 내 집 앞에 친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내 남편이었다. 10년 전에 내 남편과 똑같았다. 잘 다려진 셔츠와 단순한 바지, 익숙한 눈, 코의 곡선, 미소 없는 입술 모양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확실히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이 거의 멎을 뻔했고 심장이 너무 크게 쿵쾅거려 귀에 울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저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멍한 눈으로 나는 빙의된 듯 한 걸음씩 남편에게 다가갔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내 말을 들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이 가늘어졌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꿈일까? 손등을 꼬집자 따끔거리는 아픔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남자. 내 남편은 지금 여기 있는 진짜 사람이었다. 바람이 살짝 불고 셔츠가 흔들리고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생생하게 서 있었다. 여보, 정말 너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금세 고였다. 남편은 입을 벌리고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금세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모습마저도 남편과 똑같았다. 그 짧은 순간에도 함께 보낸 세월과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태어난 그날 밤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 아이들이 자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나누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곁에 있던 그 남자, 내 남편은 나의 세상이었고 전부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손은 떨렸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정말 살아난 걸까?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걸까? 그러자 남편이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슬픈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저 숨을 참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자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의 얼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우리는 마주보았다. 온 몸이 떨렸고 심장이 미칠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며 고개를 저었다. 내 앞에 있는 남자는 분명 내 남편이었지만 내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현실감을 되찾으려고 애쓰며 10년 전 그 고통스러운 날로 돌아갔다. 그날 병원 복도를 걷는 것 같았고 그 복도는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나는 사고 후 이미 연간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러 갔다. 차갑고 차가워 보이는 영실이와 새하얀 시트를 두른 채 조용히 외롭게 누워있는 남편의 느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 유가족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병원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눈가가 붉어진 그의 표정은 그때까지 믿을 수 없었던 현실을 각인시켰지만 나는 오랫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주 아빠가 아무리 위로해도 믿을 수 없었다. 악몽 속에서 갇힌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갑자기 어깨를 흔들어 깨워서 꿈이었다고, 깨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병원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침대를 덮고 있는 하얀 시트를 바라보았다. 이럴 리가 없어. 정말 네가 여기 없어. 나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천천히 시트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니 아빠. 야, 아니. 내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고 언제 깨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눈은 다시 뜨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옆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해 주었지만
나는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확인했으면 좋겠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떨며 얼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만졌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과 몸은 이미 차가웠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의 기억은 어둠 속에 잠긴 듯 생생하게 남았다. 남편이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고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고 그 기분을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례식과 처리해야 할 수많은 다른 일들이었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대부분을 내가 처리했다. 유가족이 받아야 할 모든 조문을 참아내는 동안 내 마음 한구석은 남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나를 보러 온 친구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영선아, 괜찮아. 혼자서 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 아니, 괜찮아. 난 괜찮아. 모래로 만든 집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터질 듯한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견뎌내야 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곁에 없어서 가슴이 더 아팠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무너지고 싶을 때도 남편의 손을 내 곁에 있는 듯이 잡고 붙잡고 있다는 생각으로 붙잡았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그렇게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억누르려는 몸부림이었다. 10년이 흘렀고 이제는 내 기억 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되었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다시 눈물이 솟구쳤고 가슴 깊숙이 묻힌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날 아침의 대화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본 날, 그날의 모든 것이 떠올라 가슴에 무겁게 다가왔다.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이 준우 아빠를 만난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나는 30대였지만 결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곧 노처녀가 될 거고 골드미스가 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살며 내 멋대로 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결혼이라는 용어가 훨씬 엄격했다. 특히 여성에게 말이다. 글쎄, 그때나 지금도 젊고 예쁘면 일찍 결혼하는 여성들이 있지만 요즘은 남녀 모두 늦게 결혼한다. 어쨌든 그때는 26살이나 늦어도 28, 29살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다. 30살이 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제 일과 자유로운 삶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선배가 다가와서 영선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상냥하게 웃으며 제안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글쎄요, 사람 이름도 모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할 수도 있고 친구로 지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막연히 결혼이 정말 필요한지, 나도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궁금했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고민하던 중 마음을 먹고 중매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매업자에서 만난 사람은 준우의 아빠 석 씨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작은 집에서였지만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매우 따뜻했고 처음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안심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훈 리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고 그의 말투에 깊은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해서 늦었습니다. 석훈이가 제 자리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자리가 조금 긴장돼요. 중매업자를 만나는 건 복잡하거든요. 영선 씨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조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마치 내가 문제가 있어서 혼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방식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도요. 나도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늦은 나이에 그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게 좋았습니다. 서로 보는 것이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로를 평가하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듯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안정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막 깨달았습니다. 자신감이나 준비 없이는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때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솔직하고 편안하구나. 나도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점차 끌렸고 그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가정을 꾸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다음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만날수록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항상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진지하게 영선아, 결혼 생각해봤어. 사실 좀 이르긴 한데 내가 영선이라면 평생 같이 살고 싶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 결혼이 두려웠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석훈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서 생각해보니 나도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영선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자신이 있어. 솔직하고 직설적이지 않아?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 주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만나서 다행이라며 축하해줬고 결혼식도 따뜻한 축복 속에 치렀어.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빨리 낳았어. 건강한 아들이었지만 성급하지는 않았어. 달콤하고 톡톡 튀는 신혼 생활을 하다가 곧 아기를 낳았지만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행복은 형언할 수 없어. 그리고 1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어. 나는 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너무 행복했어. 우리 아이들도 너처럼 너무 예뻐.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나와 아이들을 돌봐줬어. 나는 나처럼 생겼지만 너는 나처럼 생겼어. 아이들은 정말 우리 삶의 전부이고 전부야. 너와 아이들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와 결혼한 건 좋은 결정이었어. 잘했어. 그러면 잘한 것 같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결혼할 거야. 다음 세상에 있다면 조금 일찍 만나자. 20대 초반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도 있을 거야. 너와 그런 연애를 경험하고 싶어. 맙소사, 갑자기 너무 감동적이야. 울고 싶어. 다음 세상에서 조금 일찍 만나자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고 로맨틱해. 이게 제 진심이에요. 자기야,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자기야, 제 남편은 로맨틱한 사람이면서도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저를 도우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밤에 울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곤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한 뒤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시아버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손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지금도 아프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는 홀로 계셨지만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남편은 자라서 어머니께 자주 연락드리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친해졌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친해져서 고맙습니다. 가까이 살고 자주 뵙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애가 떠난 뒤에도 당신과 석훈이가 많이 아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느새 남편보다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며 친해졌어요. 남편은 항상 그것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잘 돌봐야겠어요. 남편과 함께한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이 이제 지나갔고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엄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준이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우리 준우 엄마는 회사에 늦을까봐 걱정이 많아. 우리 아들이 엄마를 많이 도와줘서 엄마가 너무 강해. 고맙다. 큰아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생 준이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었다. 형은 여동생을 잘 돌보고 동생은 형을 잘 따랐다. 아직 어리지만 형제가 서로를 잘 돌보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가슴 아팠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일찍 자랄 필요는 없었다. 아빠 그리워하며 사는 아이들이 가슴 아팠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일을 좀 늦게 끝내니까 준이는 학교 끝나고 준이랑 같이 집에 있으면 돼. 할머니가 와서 저녁 만들어 줄게. 엄마, 할머니 오시면 저녁 다시 잘라줄게. 알았어, 준우가 셰프가 될 수 있어. 그 순간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어.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끝까지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 꼭 해야지. 사실 일하는 동안은 아이들 생각에 쉴 수가 없었어. 퇴근하고 너무 지쳐서 기운이 다 빠졌는데 집에 가서 두 아이들 얼굴을 보니 다시 힘이 났어. 엄마, 오늘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 집 청소 다 끝났어. 엄마, 나도 도와줬어. 응, 우리 준이 너무 예쁘고 착해서 엄마가 칭찬 안 할 수가 없어. 고맙다, 우리 아들, 딸. 그때 엄마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준우, 에이미, 너네가 정말 애들 잘 키우는구나. 준우, 준이, 애들 너무 잘 자랐어. 엄마, 네 도움 덕분에 가능했어. 애들 키우느라 수고하셨을 거야. 정말 고맙다. 엄마, 수고 많으셨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해내신 게 대단하시네요. 석훈이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 텐데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 버티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혼자 버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살다 보니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혼자 지내고 5년쯤 지나자 절친이 찾아와서 조심조심 말을 걸어주었어요. 영선아, 아이들이 많이 자랐어. 이제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어. 잘 지내? 아, 힘들어 보이네. 네 살과 6살이 제일이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럴 마음은 없어. 아이들만 있어도 충분해.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영선아, 내 심정은 알아. 하지만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이들이 이해할 거야. 물론 총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잘 산다고 하잖아. 요즘 재은이의 큰 상처가 정말 고마워. 너의 배려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날 돌봐줘. 그리고 준우 아빠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 그때의 내 심정을 설명하기 힘들었어. 남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힘들었어. 주변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서로 돌봐줬지. 아이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랐고 어머니가 제 역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아이들이 잘 지내면 엄마는 예전처럼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나는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 손주들을 보는 것도 엄마에게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옆에서 우리가 앉아서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준우, 에이미, 넌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석훈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하지만 준아, 혹시 석훈이가 일찍 떠난 뒤로 나는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니까 네가 날 돌봐주는 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가? 좋은 기회라니? 엄마, 왜? 아이들은 다 자랐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리가 없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살아. 엄마, 아니, 괜찮아. 아이들은 많이 자랐지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예민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생각조차 못했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석훈이를 많이 생각해. 하늘은 무관심해. 왜 그렇게 서둘러 데려가서 나 같은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가. 준우야, 아빠가 하늘에서 널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아. 엄마,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아빠를 다시 만날 거야. 괜찮아, 엄마. 내가 엄마 곁에 있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엄마는 눈물을 닦고 내 손을 꼭 잡았어. 그렇게 우리는 세월을 견뎌냈어.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는 세월을 견뎌냈어.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는 남편 없이 10년을 견뎌냈어.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고 아이들은 그만큼 자랐고 나는 혼자 늙었어. 남편은 아직도 영원히 마두 나이에 갇혀 있어. 그리고 그때 일어났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우리 집 앞에 있다고 했어. 믿을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그 사람이 죽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해서 나는 몰래 집 앞으로 갔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나는 다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남편과 똑같았지만 나는 미묘하게 다른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에 어리둥절했다. 그의 눈은 내 남편과 같았지만 뭔가 달랐다. 마치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남편의 시선이었기 때문이다. 누구일까? 나는 자세히 보니 내 남편이 있었다. 아니, 하지만 너무 비슷해서 어리둥절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을 열었다. 나는 이석진, 이석훈의 오빠다. 우리는 쌍둥이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남편이 쌍둥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은 쌍둥이야. 엄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남편과 아빠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뭔가 착오가 있는 건가? 그는 다시 차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말이 되잖아. 사실 나는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지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나는 사실 살아남았어. 나는 아주 어린아이였어.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과 어지러움에 휩싸였어. 그 남자를 다시 자세히 보니 내 남편과 똑같았고 이상한 얽힘이 느껴졌어.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 정말 사실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지워지고 나타났을까? 너무 어려서 오랫동안 가족을 찾을 수도 없었어. 내가 살던 집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다. 나는 과원에서 자랐고 과거의 기억은 흐릿해졌다. 희미한 기억만 남았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져서 시어머니가 생각났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알지 않을까? 쌍둥이 중 한 명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사실이라면 이 사람과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듯했다. 어머니에게 가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것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응시한 다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써니, 많이. 다시 남편을 찾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석훈의 형 석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남자를 잠시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석훈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고. 그럼 석진이를 말하는 거야? 석진이는 어릴 때 일찍 태어났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 주제 때문에 떠났다는 걸 알았을 거야. 완벽히 이해해. 어머니, 그 주제가 나온 날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하지만 너무 어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결국 다른 시설로 보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가족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뒤져서 여기 있어. 어머니, 시어머니는 말이 없고 멍했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를 살짝 만졌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 그때 우리는 정말로 당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진아 아빠와
나는 그 주제가 나와서 네가 돌아가신 줄 알았고 너무나 아팠어. 그 남자, 남편의 쌍둥이 동생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시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도 눈에 슬픔이 담겨 있었어. 어머니,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내 운명인 듯해.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억도 흐릿해져서 진짜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유일한 이복 동생, 쌍둥이 동생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어. 시어머니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살며시 만졌어. 그때 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을 거야. 우리 아버지도 평생 그런 죄책감에 시달렸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나 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 내 눈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줄은 생각지 못했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쌍둥이 동생을 꼭 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어.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두 분을 지켜보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남편을 키우셨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쌍둥이 동생 석진이는 시어머니 품에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오랜 시간 물과 함께 있은 후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신지 모르시죠?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를 우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데다 아들도 없으니 친아들처럼 키우고 싶다고 하셨죠. 그때는 정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때라 당신이라도 배불리 먹고 허리가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불이 났을 때 정말 우리 아들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함께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도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어. 석진아, 나는 숨을 참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부모님의 과거가 하나하나 드러나자 가슴이 아팠다. 시아버지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때 네 아버지와 나는 네 동생 석훈을 지키며 죄책감을 느끼며 살기로 했다. 하지만 너는 살아있었다. 내가 알았더라면 너를 찾았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도 그랬을 거야. 살아남아서 고맙다. 시어머니와 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석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그 남자의 존재는 경외감과 아픔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마치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억처럼 느껴졌다. 목소리마저 비슷해서 정말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어머니, 너무 늦었지만 지금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석진아, 어디서 어떻게 살았어? 이번에는 어떻게 살아남았어? 사실 그날은 그 집에 있어야 했어. 친척이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어.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맑았고 너무 설레서 혼자 뒷줄로 갔어. 하지만 그 사이에 화재가 하나 생겼어. 멀리 산 위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인 줄 몰랐어. 어린 나이에 하늘을 뒤덮은 연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 방향으로 가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산을 달려 올라갔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곳에 있었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엄마 아빠가 어디에 사는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구하로 조사도 안 된 미확인 아동으로 취급당했고 결국 보육원에 보내졌다. 사실 거의 끌려갈 뻔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엄마, 자책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엄마와 아빠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나는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고 결국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났어. 석진이는 한숨을 쉬며 옛 추억을 조용히 떠올리는 듯한 눈으로 말을 이어갔다. 보육원에서 나는 많은 것을 겪었다. 6살 때 새로운 환경이 쉽지 않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큰 화제나 그 전의 기억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 온 이유와 엄마, 아빠, 석훈에 대한 기억이 점점 잊혀졌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를 쌓았습니다. 다행히 어른이 된 후 조금씩 독립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혼자서 인생을 읽은 그가 가족을 찾으러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또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다시 가족을 찾았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의사가 떠나기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석훈이가 당신이 그의 아내라고 했으니 당신은 그의 시누이겠죠. 죄송합니다. 왜 제가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최근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유전자를 등록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유전자를 등록하면 건강 상태나 가족력 같은 정보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놀랍게도 생물학적으로 나와 똑같은 쌍둥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멍했어요. 꿈만 같았어요. 막상 가족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쌍둥이 석훈이를 생각하니 정말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석진아, 우리는 정말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보육원에 보내진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네가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아빠와 남동생을 두고 온 지금도 엄마는 힘들었지만 네가 이렇게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요즘 네 삶을 생각해봐. 내가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생겼어. 오랫동안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 남편이 쌍둥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냥 놀라울 뿐이야. 정말 고생하셨어. 혼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다는 게 대단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네가 내 반쪽이라는 걸 알지만 남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다 내 탓이야. 내 아빠는 널 생각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해, 석진아. 아픈 기억이라 내 이름도 떠올리지 못했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 네 기억이 흐릿해졌어. 그러는 사이 동생을 찾던 석훈이는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어. 석훈이가 나 대신 엄마 아빠 곁에 있어줬으니까 괜찮아. 엄마, 남편의 쌍둥이 동생, 시어머니의 아들, 새로운 인연으로 다가온 사람. 그의 존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는 듯 했어. 할아버지를 만난 것.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바람과 따뜻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아이들을 만나보시고 저에게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해오셨던 어머니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댁에서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할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상태와 저의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불편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형으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사실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힘을 주시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사실 신우이가 불쌍합니다. 어머니와 신우이가 제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석훈이가 떠난 뒤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어머니를 돌봐주신 올케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할아버지 댁에 계시기 시작했고 나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댁에 갔다. 널 보러 왔어. 할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인 주우와 준이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셨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빠와 꼭 닮은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할아버지의 아이들과 점점 친해져서 막내가 되었다. 준우와 준이는 아빠가 없는 게 익숙해졌지만 아빠와 꼭 닮은 삼촌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점차 받아들이며 쌓였던 상실감과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셨다. 어느 날 할아버지 댁에서 식사 후 차를 마시던 중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진아,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동안 네 아빠와 나는 죄책감에 갇혀 지냈어. 네 동생 석훈이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했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 어릴 때 헤어졌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어머니의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어 말했다. 엄마, 이제 그런 마음 내려놔요. 내가 이렇게 엄마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에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하셨다. 일찍 너를 찾지 못한 게 미안해. 하늘에 계신 내 아빠와 동생 서희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지금은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가족의 유대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고 아이들 역시 큰 삼촌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 올케 또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석훈 씨가 남긴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힘을 얻습니다. 남편도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성향과 사소한 습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신기해 하셨다. 남편과의 추억을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한 남편이자 아빠였는지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를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위로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도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있던 그리움을 가족을 통해 채워가며 남편의 추억을 따뜻하게 간직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